자, 우리 신성 가족분들, 자, 오늘도 제가 어떻게 맥점만 딱딱 잡아드릴 건데,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장 마감 브리핑으로 딱 맥점만 잡아드릴 거예요. 영상을 집중해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 없이 제대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신성 데이터테크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차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에 여러분들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있겠죠. 왜냐, 지금 한 번 정도 사이클을 만들어준 이후에 고점을 68,300원짜리 찍어주고 내려오는 차트였는데 누군가가 주가를 컨트롤해주고 있다, 그죠? 주가를 저점 잡아주고 저점 잡아주고 이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식의 패턴들,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한번 과열이 됐던 종목들은 원래는 과대 낙폭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낙폭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매물 나오면서 나와야죠. 과대 낙폭이 생겨야죠, 그죠? 근데 신성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력이 주가를 완벽하게 컨트롤해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얘네가 왜 주가를 관리할까요? 한 번 더 업사이클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업사이클을 만들겠다. 만약에 얘네가 물량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서 조금 팔고 있다, 이랬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더 이 낙폭이 심하지 않고 변동폭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거는 조정이 막바지에 다가왔을 때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죠? 조정 초반에는 물량을 흔들죠. 왜냐?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조금 약간 털어요. 털고 다시 잡고 털고 다시 잡고, 그래야지만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겠죠, 그죠? 그게 세력들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신성 델타테크의 세력들의 의도 패턴을 말씀드릴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뭐 긍정적인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들, 서로 막 갑론을박으로 막 싸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학자들, 저는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미치광이들. 물론 얘네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처럼 얘기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결론처럼.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초전도체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에 제가 킴 레프만 교수가 했던 얘기를, 이거 네이처에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킴 레프만 교수가 초전도체 가능성 0%다.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런 결론적인 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미치광이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는 미국의 논문이 어제자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부정을 하고 있는지. 기존의 막스 플랑크 팀, 그죠? 독일의 네이처지에 실렸던 막스 플랑크와 킴 레프만, 이런 부정적인 과학자들을 어떻게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주식 채널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과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우리 주식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유튜브 채널이, 주식과 시사 채널이 몇만 개가 있는데 그 몇만 개 중에 20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은 시청자에게 신뢰도를 쌓고 믿음을 주고 있는 채널이 됐다, 공신력 있는 채널이 됐다, 이거를 좀 의미하는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들,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에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를 보시면 여러분들 신성이 지금 투자 위험 종목에 걸려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이 판단이라는 거는 투자 위험에서 해제를 시켜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된다. 여러분들 투자 경고보다 더 까다로운 게 투자 위험이에요. 왜냐? 이 투자 위험은 거래 정지에 대한 요건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때 마음 놓고 올리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력들이 유형에 따라서 그냥 거래 정지 에라 모르겠다고 한번 받고 더 올라가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세력들도 존재해요. 실제로 신성델타테크도 보시면 중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를 한번 받고 상한가 말아 올려버렸죠. 그죠? 거래 정지고 뭐고 나는 그냥 주가 올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뭐 투자 위험이고 나발이고 그냥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라는 어떤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에 어떤 제약사항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가를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위험이 해제된 이후에 주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근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 위험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조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제껴두세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왜 볼 필요 없냐? 최근의 주가는 어차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주가를 비교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판단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날에 종가보다 100%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보다 투자 위험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15일 전이 이번 사항이 언제냐면 8월 8일이거든요. 8월 8일. 어차피 8월 25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조정받는 상황에서 60%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고 8월 8일부터 우리가 계산하면은 의미가 좀 있어요. 8월 8일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이날의 종가가 여기죠. 그죠? 음봉의 끄트머리 여긴데 여기서부터 100%를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근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딱 이 자리. 여기서부터 100% 계산하니까 이 자리예요. 이 어제 캔들의 꼬리 자리죠. 정확하게 본다면 어제 캔들의 꼬리 자리. 가격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46,5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가 될 건데 요 정도까지는 주가가 밀려줘야지만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100% 이상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투자 위험이고 나발이고 그냥 올려줄지. 그죠?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만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6,500원짜리까지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주는 거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빠지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자리 버텨주면서 이렇게 양봉 띄우고 버텨주고 이런 식의 모습 보여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해제되면 다시 한번 주가 만들어줄 거다.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얼마든지 올리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거래정지 받으면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주가가 여기서 뭐 갑자기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신성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안 심했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딱딱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신성 데이터테크를 제외하고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뭐였죠? 우리가 추세가 좋은 주도주 안에서, 그죠? 주도 테마 안에서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조정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은데 이 테마 더 갈 것 같은데 뭘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아, 조정 받을 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짧게 나온 거 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주도 테마라는 거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그죠?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주도 테마가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센다는 거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세력이 올릴 만한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죠? LK99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럼 뭐예요? 재료는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부정도, 긍정도 그거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낱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일 뿐이지 결론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승 사이클이 나올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이 중에 뭘 사야 되냐 했을 때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딱 봐도 고점 대비해서 가장 적게 빠졌죠.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럼 얘는 올라갈 때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세요. 물론 다른 종목들을 제가 까는 건 아니지만 과대 낙폭이 심해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 만큼 낙폭도 심하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세력이 없냐? 있습니다. 있어도 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는 신성만큼은 올려줄 생각은 없다. 신성만큼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물론 변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은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성이 대장주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성이 왜 대장주일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LK99과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관련주라고 엮을 수 있는 기술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나는 LK99과 협력하는 기업이야.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퀀텀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죠?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초전도체에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지 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확실한 종목은 신성밖에 없어요. 물론 파워로직스도 있죠. 근데 신성과 파워로직스를 비교했을 때는 신성이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고 파워로직스는 한 15%, 16% 들고 있기 때문에 지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3배 이상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신성을 투자하지 파워를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성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한 종목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신성이기 때문에 신성이 세력들의 적극적인 주가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또 재밌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이 칸타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칸타 교수 누구예요? 일본
교수인데 교토대학교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소속의 화학 교수예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도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화학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부편집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카스퍼 톨보르그, 이 사람은 슈미트 퓨처스의 AI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ACS라는 미국의 1위 저널 화학회, 그죠? 화학회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이라기보다는 논문을 올렸죠. 그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쇼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도 올려드렸지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 내용. 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절연체, 많은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절연체다. LK99을 구성하고 있는 납인해석은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절연체라는 거는 전도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초전도체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전도체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초전도체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라고 그냥 비하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퀀텀도 이야기합니다. 맞아. 인정했어요. 절연체 맞아.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결론에서 끝날까요? 근데 아니죠. 퀀텀에서 무슨 얘기예요? 절연체는 맞는데 너네 이 작업을 안 했어. 이 작업을 해야지만 이 절연체가 초전도체, 전도체로 변화가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LK99의 특성은 바로 그거야. 근데 퀀텀에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센 과학자들은 지들의 의견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과학자들. 근데 이번에 최초로 요게 나온 거죠. 그죠? 이 내용. ACS 학술지, 저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제로갭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제로갭. 이 제로갭이 뭐냐면 상온에서, 저 실온이죠. 지금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온에서 이 전자라는 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거는 이 전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도체의 성질이 만약에 이 저항이 제로라면 초전도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현상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바로 산소의 비밀이 있다. 산소. 자, 이 절연체라는 거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 전자가 이 안에서 채널을 형성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움직이겠죠. 여러분들. 전자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저항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그 손실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열 발생. 에너지가 손실되면서 열 발생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체의 모습들인데, 근데 이 제로갭이 발생되면 전자가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냥 전자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운송하고 있는 거다. 100% 손실 없이 자기 그 자체로 자유롭게 룰루랄라면서 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룰루랄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LK99의 핵심 내용인데, 지금 납인해석 이걸 통해서 산소와 결합한 모습을 봤는데 제로갭 상태로 변화가 됐다. 원래는 납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라고 했죠, 여러분들. 퀀텀에서도. 그리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에서도 절연체라고 했는데 산소랑 결합되니까 뭐야 이거 전도체가 돼버리네? 이런 특이한 증상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원래 이 전자라는 거는 저항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렇게 열이 발생되고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 O2가 뭐예요, 여러분들? 산소죠. 산소와 결합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그죠?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저항을 받지 않고 지들 멋대로 돌아다니고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초전도적인 어떤 증상이다. 이거를 얘네가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더 이상 부정적인 부정론자들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죠. 왜냐? 걔네들의 실험은 절연체에서 멈춰 있어요. 단순한 실험이었죠.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절연체다. 끝.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결과 나왔냐? 고집스러운 그 머리들,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절연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연구해 볼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왜 LK99의 그 물질들, 납인해석이 과학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효과들을 만들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퀀텀에서 또 주장하는 거는 도핑과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번역 오타. 도핑과 결합인데, 결합은 산소를 이야기하고요. 도핑은 뭐예요? 방막을 얘기해요. 방막 필름. 그래서 결국에는 LK99이 완벽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절연체의 채널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산소 결합, 산소에 대한 어떤 작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LK99의 이
아파타이트, 납 인해성의 겉표면에 마이크론 두께의 방막을 씌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초전도 현상을 만든다. 그래서 위에 올려보시면 방막 필름의 절반이 초전도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퀀텀의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된 부정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LK99을 부정했던 과학자들의 샘플들을 보면 아주 과간입니다, 여러분들. 과간이요.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퀀텀에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줬죠. 색깔을 딱 말해줬어요.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검은색 막, 높은 온도 영역에서는 백색 라나카이트 필름,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납 인해석의 회색 필름. 근데 네이처에서 만든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라 색깔의 이상 자수정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방막 필름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당연히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 칸타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명언을 남겼죠. 우리들이 LK99 납 인해석을 갖다가 실험해보니까 이 구조가 조금만 잘못돼도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예 잘못 만들었는데 방막 필름도 안 만들고 그냥 납 인해석만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 그 속성 결과값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처에 올라왔던 그 막스 플랑크의 연구는 잘못된 연구일 거죠. 이미 이 사람이 의문점을 품었어요. 그죠? 이 사람도 이제 과학자인데 의문점이 뭐였냐면 막스에서 메이드. 막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독일 과학자죠. 독일 과학자. 막스가 메이드한 게 LK99이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절연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 이거 봤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스 플랑크가 만든 이 LK99은 완벽하게 절연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너네가 만든 거 보니까 반면에 너네가 만든 거 보니까 이거 번역이 살짝 잘못되어 있네요. 지휘자로서 종이에 명시된 내용. 이거 논문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 사람들 칸토 이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얘기해요. 나에게는 막스의 그것과는 막스의 실험 결과는 상당히 다른 화합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LK99은 단순히 절연체라고 정의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맞아.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막스의 어떤 연구 결과는 잘못됐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실험적 결론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과학자들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냐? LK99을 퀀텀과 똑같이 만든 과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텔레그램방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안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안 났다. 왜 지금 조정을 받겠어요? 다시 업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초전도체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재료가 남아있으면 일로 갈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 그죠? 결론이 났다는 거는 재료가 이제 끝났다는 거고 추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재료가 살아있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뭐예요? 긍정적과 부정적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면 관련주 올라가죠. 시장이 올라가죠. 부정적이면 시장이 떨어져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똑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들. 국내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의 프레임에 씌우는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된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신속한 정보들까지 빠르게 섭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맥점만 딱딱 알려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신속하게 호재와 악재로 구분해서 다 정리해서 텔레그램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퀀텀에서 업데이트된 논문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위에 올려보시면 호재와 악재가 나오면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웬만하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드리고 신성 데이터테크에 대한 어떤 의견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고 세력들의 어떤 되돌림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런 정보들을 안전하게 맥점만 딱딱 디테일 있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셔도 지금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이 선착순 200분께 나가고 있는데 지금 120장은 이미 나갔고요. 80장이 남아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진행했는데 120장이 나갔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80장 다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늦지 않는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까지
신청이 되시면서 제가 무료로 같이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표님 답장이 안 돼요.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이런 분들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가장 빨리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데이터테크와 초전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전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LK99의 성공 기원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댓글로 이렇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는데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